안녕하세요. 자, 사장 또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조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좀 많으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이거를 사실 두 챕터로 나눌 것이냐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요, 한 챕터로 묶을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두 챕터로 나누지 않고 한 챕터로 묶었던 건 뭐냐면은, 지금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분명 클래스에 관련된 독립적인 요소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를 하셨으면,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열혈강의 C++ 프로그래밍 책 그 4장 보면 첫 번째 이런 예제로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얘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더라. 이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주셨으면 해서 이걸 하나로 묶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게 객체의 생성과 소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객체를 생성할 때 우리가 배열로 생성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즉, 지금까지 얘기했던 객체의 생성과 소멸을 이제는 조금 확장을 해서 배열로 생성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문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이거 보세요 한번. 배열이라는 게 뭡니까? 기본 자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본 자료용 변수의 배열이다라고 하면 변수 여러 개를 묶어서 형성하는 게 배열이잖아요. 구조체 배열이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되죠? 구조체 변수 여러 개 묶어서 형성하는 게 배열이잖아요. 그럼 클래스의 객체 배열이다라고 하면은 객체 여러 개 묶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객체 배열입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ARR이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근데 각각의 요소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은 포인트 객체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길이는 5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형태의 ARR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 ARR 배열이 생성이 되는 거죠. 각각의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 똑같고요. 뭐 차이 날 거 없습니다. 자, 다 객체 생성되어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객체가 총 몇 개냐면 5개가 생성되었다라는 거죠. 5개의 객체가 생성이 되어서 ARR이라는 이름의 배열을 형성을 합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C++의 클래스 객체는 어떠한 형태로 생성되는 객체이든지 간에 생성될 때 반드시 생성자가 호출된다고 말씀드렸죠. 총 몇 번의 생성자가 호출이 될 거냐면은 5번의 생성자가 호출될 겁니다. 그런데 명시적으로 내가 객체 생성하면서 어떠한 생성자가 호출하겠다라고 지금 정의되어 있습니까? 정의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떠한 생성자가 호출되느냐? 각각의 요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이드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자, 보이드 생성자의 호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거, 내가 객체 배열을 형성을 하겠다. 그러면 그 객체 배열의 요소가 될 클래스는, 그 객체의 클래스 타입은 반드시 인자값을 받지 않는 보이드 생성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어레이 1-pp라는 예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객체 생성된다, 이것만 아시면 사실 이거 별거 없어요. 그죠? 자, 예제 뭐 그래도 보긴 봐야 되겠죠. 자, 포인트 어레이 1-pp라는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포인트 객체를 5개 생성해서 그것을 배열로 구성을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ARR0다라고 하면 0번째 인덱스에 존재하는 포인트 객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객체 안에 존재하는 setX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자값을 이러한 형태로 전달을 하네요. 그죠? 자, 그렇게 읽으실 줄 아시면 이거 지금 다 코드 이해되시는 거라고요. 그죠? 자, ARR J번째 요소의 객체 안에 존재하는, 그죠? 인덱스 연산자 다음에 접근 지정 연산자, 그죠? 객체 안에 존재하는 getX라는 함수 호출해서 리턴되는 결과값 출력해주는 형태로 예제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자, 뭐 별로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스코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성자가 총 5번 호출되었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포인트 콜이라는 문자열이 총 5번 출력이 되죠. 그 얘기 뭐냐면은 배열 생성하는 이 과정에서 5번 호출된 거예요, 생성자가.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문자열도 5번 출력이 된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형태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자, 이거 읽으실 줄 아시겠죠?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쯤 되면 이제 C에서 포인터를 좀 어렵게 공부를 했다. 나 포인터하고 배열하고 좀 자신 없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왕이시면 여러분들 C언어 공부하셨다라고 하면요. 포인터, 배열 확실히 잡아두세요. 한번 잡아두면은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자, ARR이라는 이름의 배열이에요. 길이가 5인 배열입니다. 어떠한 요소로 구성이 되느냐? 포인트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배열입니다. 즉,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RR이라는 이름의 배열이거든요. 각각의 요소는 포인트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클래스의 포인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포인트 클래스의 포인터라니까 좀 말이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요거 보실 줄 아시니까, 그죠?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트 클래스의 포인터. 이제 얘기가 좀 제대로 정리가 됐네요. 자, 5개가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 총 몇 바이트가 되죠? 자, 포인터는 무조건 4바이트입니다. 그죠? 물론 32비트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32비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무조건 4바이트예요. 그것이 인트형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이던 캐릭터형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이던 무조건 주소값 저장하는 포인터니까 똑같을 거라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 이 배열은 총 몇 바이트입니까? 4바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4, 5, 20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배열은 총 5개의 포인트 객체를 가리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물론 이 포인트 객체는 어디에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스택에 존재하는 포인트 객체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거의 보통은 힙에 존재하는 포인트 객체를 가리키거든요. 자, 힙에 포인트 객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new 연산자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어떠한 형태로 그 객체를 갖다가 동적 할당하는지, 동적으로 객체를 할당을 힙에다 하는지 이 예제를 통해서 더불어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메인 함수 내에서 이 포인트 클래스는 똑같아요. 앞에 예제하고 똑같습니다. ARR이라는 이름의 그 포인트 배열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포인터 배열, 그죠? 포인트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 배열입니다. 길이가 5예요, 그죠? 자, 보니까 ARR 0번째부터 1, 2, 3, 4까지, 그죠? 뭐라고 있냐면 new 오른쪽에서 생성하는 대상을 갖다가 힙에다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요, 포인트 객체, new 포인트 객체 생성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new int 하면은 int형 변수를 동적 할당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new 포인트 객체 생성하겠다. 단, 생성할 때 인자 값으로 얘네들을 받을 수 있는 생성자 호출해서 포인트 객체 생성하겠다라는 거죠. 어디다가? 힙에다가. 이해되세요? 자,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 동적으로 객체 생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소값을 갖다가 저장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한번 그냥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캐릭터, new int다. 이거 어떤 의미죠? 내가 int형 변수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힙에다 할당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new int 10이다 이러면은 int형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총 10개를 그러한 배열을 갖다가 힙에다 할당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오른쪽에 그 대상이 오죠? 할당할 대상이 오는 거죠? 자, 그렇게 읽으시면 똑같죠, 사실. 포인트 객체를 갖다가 new, 즉 힙에다가 할당하겠다라는 거죠. 힙에다 생성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클래스의 객체는 생성 시 생성자 호출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 정보가 여기 더불어 온 겁니다. 첫 번째 인자로 이것과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생성자를 그 과정에서 호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 루프를 갖다가 5번 돌리면서 객체 생성하면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냐면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ARR2.cpp에서 보면은 이 배열은 메인 함수 내에서 선언되었기 때문에 얘는 스택에 존재하지만 이 객체들은 어디로 지금 가게 되어 있냐면은 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죠? new에 의해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포인터가 이 객체들을 가리키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의 객체 생성 방법, 배열을 기반으로 하는 객체 생성 방법을 기억해 두세요. 지금 여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겠다라는 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주 많이 활용됩니다. 점점 우리가 예제를 갖다가 진보시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예제 접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형태의 배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ARR 1.cpp와 2.cpp의 차이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요, 이거 더 반드시 잘 기억해 두세요. 포인트 ARR 2.cpp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디스포인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디스포인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여기까지는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하나의 시나리오로 묶으신 다음에 이 디스포인터라는 거는요, 언제 사실 효과 만점으로 활용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아주 잘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연산자 오버로딩이 책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디스포인터를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거 어디다 활용할 거냐? 그보다는 디스포인터가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더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 예제 한번 딱 실행해 보면은 디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참고적으로 디스는 여기서 C++에서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person 클래스, 지금 형식적으로 클래스를 정의하다 보니까 뭐 적절한 형태의 멤버 변수, 멤버 함수 없습니다. 다만 getThis라는 함수가 있는데 getThis라는 멤버 함수가 this를 리턴하고 있어요. 이 this 키워드를 리턴을 합니다. 과연 도대체 this가 무엇이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this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메인 함수에서 뭘 하고 있냐면은 p1 객체, person 객체를 두 개 생성을 해서 그것을 p1과 p2라는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p1 값을 출력하면은 p1은 포인터잖아요. 이 경우에 포인터가 지니고 있는 주소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소값도 한번 출력해보고 p1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의 getThis라는 함수로 출하면은 뭐가 리턴되죠? this가 리턴되죠? 그렇게 해서 리턴되는 this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출력 결과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 출력 결과는 얼마를 보여주고 있냐면 00341 뭐 이런 값이 출력되고 있어요. 여기서, 그죠? 자, 여기서 이러한 형태의 값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p1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의 getThis 함수 줄였을 때 출력되는 값도 똑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return this 했을 때 리턴된 결과값이 무엇이냐? 일단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를 보류합시다. 잠깐 정지. 값이 같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유심히 보세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하고 있죠. p2라는 이름으로 포인터 선언한 다음에 또 다른 펄슨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펄슨 객체 생성되어서 힙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p2라는 이름의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데 p2 값도 출력해보고 있지만 이러면은 p2라는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 출력이 되겠죠? p2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의 getThis 함수 줄에서 리턴되는 this 또다시 출력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 두 개 값이 같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림이에요. 자, 지금 this under.cpp 예제에서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p1이라는 포인터가 임의의 펄슨 객체를 하나 가리키고, 물론 얘는 힙에 존재합니다. 또 p2라는 이름의 포인터가 펄슨 객체를 또 가리켜요. 또 하나의 펄슨 객체를 가리킵니다.
얘가 만약에 OX10번지에 할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P1이 갖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OX10이 된다고요. 얘가 OX20번지에 할당이 되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OX20이 될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this라는 키워드를 갖다 리턴해서 출력해 봤더니 걔도 OX10을 찍고, 이 경우에 자 지금 숫자는 제가 좀 바꿨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this를 출력을 해봤더니 이 경우에는 OX20이 출력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즉 포인터가 지니고 있는 값하고 똑같은 값을 출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리턴되는 this 값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객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경우에 this는 얼마를 나타내게 되냐면 이 OX10을 나타내게 되고, 이 경우에는 OX20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this라는 값은, this가 리턴되어지는 값은 유동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값이 자기 자신의 주소값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포인터 값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OX20이라는 값을 리턴할 거라고요. 얘가 OX20번지 할당이 되었다라고 하면 얘는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주소값을, 포인터 값을 리턴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this라는 키워드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자기 참조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참조 포인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this under cpp라는 예제를 잘 비교를 해보시면, 자, 이 thi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C에서는 없었던 전혀 생소한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 관찰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this는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를 리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의 타입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person 클래스이니까 당연히 포인터의 타입은 person 클래스의 포인터 타입이 돼야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클래스의 이름이 AAA 클래스예요. 그리고 getThis라는 함수는 return this를 리턴합니다. 그러면 return 타입은 무엇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 경우에 얘는 AAA 클래스의 포인터를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소값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포인터 값 따라서 AAA의 포인터를 리턴한다라고 여러분들이 getThis의 return 타입을 선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치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this 포인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this 포인터의 용도, 그냥 요걸 통해서 지금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도는 요 정도입니다.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멤버 변수의 이름이 AAABBB입니다. 근데 멤버 변수를 초기화해주는 생성자의 매개 변수 이름을 보니까 역시 AAABBB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코드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보지 마세요. 이건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석이 해제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누군가가 이런 코드를 갖다가 만들어 놓는다. AAA는 AAA다. BBB는 BBB다. 이거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에러 발생 안 합니다. 에러 발생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값은 못 얻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러한 형태로 main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int main, 그 다음에 데이터 객체 생성하면서 이름은 D, 그죠? 자, 각각의 멤버를 1과 2로서 초기화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D를 위한 메모리 공간 할당될 거고요. 그죠? 이 순간 AAA와 BBB는 쓰레기 값을 지니는 상태고, 생성자 호출하면서 여기로 1이 전달이 되고 여기로 2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AAA는 AAA로 초기화해준다. 아마 이 사람의 의도는 이 AAA는 멤버 변수 A를 의미하는 걸 거고, 이거 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A는 이거 이기를 바랬을 겁니다. 근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요. 왜? 지금 보니까 지역 변수가 AAA로 선언이 되어 있죠. 매개 변수도 사실은 지역 변수입니다. 특성이 같기 때문에 다만 초기화되는 시점이 다를 뿐이지 그 성격이 지역 변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개 변수도 보통은 지역 변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AAA라는 지역 변수는 외부에 존재하는 변수들을 가리는 특성을 지니죠. 즉,
이 A도 이 A가 되는 거고 이 A도 요 A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화면을 잠깐 좀 지울게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코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매개 변수 A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 그대로 대입을 하는 효과가 벌어지는 거죠. 간단한 코드를 써보면 메인 함수 내에서요. int i는 10이다 라고 선언하고 i는 i다. i에다가 내가 나에게 다시 대입을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냥 그대로 i는 10입니다. 그죠? 이러한 연산을 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코드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자, AAA는 당연히 뭐 그냥 쓰면은 매개 변수 A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근데 보니까 this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A래요. 자, 그럼 this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A.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 객체가 주소값이 5x1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5x10번지의 객체 하나가 할당되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 this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5x10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5x10번지에 존재하는 AAA단은 즉 객체의 주소값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경우에는 지역 변수에 접근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매개 변수에 접근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객체의 주소값을 가지고 접근할 때는 이것은 무조건 멤버 변수에 접근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디스 포인터가 어려운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약간 염려스럽긴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디스 포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멤버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지역 변수에 의해 가려져도요, 여러분들은 멤버 변수에 접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this의 AAA는 멤버 변수 AAA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냥 AAA라고 쓰시면 이것은 매개 변수 A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요, 제가 다른 형태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조금 엉뚱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디스 포인터를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추가한 겁니다.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은 강의 자료에는 아마 이게 없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디스 포인터 이해 못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디스 포인터를 설명하기 위한 A 클래스이다 보니까 그냥 멤버 변수들도 퍼블릭으로 다 선언을 했습니다. A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 new A라고 해서 A 객체 생성 가능하죠. 자, 이 경우엔 그냥 new A라고 쓰셔도 되고 괄호를 써주셔도 돼요. 자, 괄호 없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보이드 생성자 호출하겠죠? 괄호를 쓰면 괄호를 썼기 때문에 보이드 생성자 호출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또 이게 사실은 헷갈릴 수 있는 요소인데, 보이드 생성자 호출할 때는 괄호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여러분들 저에게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함수의 선언으로 인식할 수는 없어요. 자, 제가 이러한 형태의 선언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A라는 클래스의 객체, A라는 이름으로 생성을 하고 인자값 받지 않은 보이드 생성자 호출하겠다. 얘는 불가능해요. 왜? 함수의 선언하고 형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엔 괄호를 반드시 빼줘야 되지만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내가 인자값 받지 않는 보이드 생성자 호출해서 객체 생성하겠다. 이 경우에 괄호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써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함수의 선언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 A 객체 생성될 거라고요. 자, A 객체 이렇게 생성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멤버 A가 있을 거고, fct 함수 내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A라는 변수가 하나 더 선언되어 있습니다. A가 현재 2개예요. 멤버 변수 A, 그 다음에 함수 내에 선언된 A,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이 A 클래스 객체의 포인터이니까
뭐 이러한 형태로 계속 A만 쓰면 지겹죠? P로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죠? P라는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OX10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럼 P 값은 얼마가 됩니까? OX1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라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의 i에다가 10을 넣겠다 라고 선언을 하면, 자, 이것도 여러분들 C 언어 공부하시면서 다 익히신 내용인데 제가 혹시나 해서 써드리겠습니다.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의 i는 10이다. 이거를 줄였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간접지정 연산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익숙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익숙해 있는 상태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의 i는 10이다 라고 쓰면은 이거는 요 a를 의미하는 겁니까? 요 a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멤버 변수 a를 의미하는 거지 지역 변수 a를 접근할 수 있어요? 객체의 주소값을 가지고 객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지고 이 지역 변수 a 접근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이 문장은 실제 P가 얼마입니까? OX10이죠. 따라서 이렇게 써봅시다. 일단은 OX10번지에 존재하는 객체의 i는 10이다 라고 써보자고요. 이 문장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냐면은 현재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멤버 변수가 a인데 저는 여기다가 지금 i라고 썼네요. 그죠? 요거 a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a로 바꿔주시는데 문제 없죠? 자, 요 OX10번지에 존재하는 a라는 요 접근 방식이 어디에도 존재하냐면 여기에도 존재를 해요. 왜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this 포인터는 뭘 의미한다고요? 이 경우에 이 A 객체 안에 존재하는 this는 얼마가 될까요? OX10이 되겠죠. 왜?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객체의 주소값을 의미하는 게 this 포인터잖아요. 그럼 이 문장도 이 객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OX10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의 멤버 A에 접근을 하라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클래스 내부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OX10번지에 존재하는 A는 얘가 되는 거지 멤버 변수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소값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역 변수에는 접근이 불가능하죠. 이것은 그 멤버 변수의 접근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프렌드 선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디스 포인터에 대한 개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디스 포인터에 대한 개념은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해하시는 것이 사실은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디스 포인터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 가서 잘 이해하게 합시다. 거기서 우리가 아주 잘 활용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